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몇 시간 전에 북한 정권의 중동 내 거점이기도 하고 가장 친한 나라인 시리아의 3개 기지를, 군사기지를 폭격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그리고 영국, 프랑스의 군함 그리고 비행기가 동원되었습니다. 미영불 합동 공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약 일주 전에 시리아가 반군들이 점거하고 있는 도시에 대한 독가스 공격을 해가지고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물론 이게 처음 아니죠. 한 4년 전에는 한 1,500명을 죽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 공격을 명령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폭격 명령 사실을 국민들한테 공개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 다마스커스 상공에서는 아주 폭금이 들리고 화염이 치솟는 상황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프리시전 어택, 정밀 공격을 명령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밀 공격. 정밀 공격이란 뜻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뜻인데 3군데를 폭격을 했습니다. 홈즈란 도시 근방, 그리고 다마스커스 근방, 그리고 홈즈 근방에 있는 어떤 시설, 이게 다 화학무기를 만들고 저장하고 또 그것을 연구하고 또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사령부가 있는 곳을 골랐습니다. B1 폭격기 그리고 홍해에 있는 함정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비슷한 시간에 테레사 메이 영국 수상도 보고하기를 영국 공군의 토네이도 전폭기 4대가 동원되어 가지고 홈스 옆에 있는 미사일 기지, 시리아의 미사일 기지를 미사일로 공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다. 시리아가 화학무기 사용을 중단할 때까지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사드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인간이 아니고 괴물이다. 이것은 괴물의 문제다 라고 아주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미국의 합참의장이 조셉 던포드인데, 던포드 대장은 러시아를 지금 시리아에는 러시아 공군이 와 있습니다만은 러시아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이것은 러시아한테 미리 통보했다는 뜻인지 뭐 등등 그렇게 하여튼 러시아를 의식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 아나톨리 안토노프라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좀 재밌는 표현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은 묵과할 수 없다. 푸틴을 앞세우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는 각오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지금 IS 진압을 위해서 시리아 근방에 가 있는 미군을 6개월 내로 철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방침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는 오히려 더 미군이 깊숙이 개입하는 모습이 되었는데 이게 실현될지는 아주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군 당국은 이 작전으로 해서 미군의 전사자나 부상자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미영불 통틀어서 전사자가 한 사람도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사드는 어디 아마 방공호에 피해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번 조치는 몇 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역시 국제법을 위반할 때, 즉
화학무기 폐기 조약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위반한 나라에 대해서 응징할 수 있는 일종의 세계의 경찰국가 행세를 하는 나라는 역시 미국뿐이다. 그리고 이 미국의 조치에 영국과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것이죠. 미국, 영국, 프랑스. 어떻게 보면은 서구적 가치, 좀 자유민주적 가치를 수호하는 3대 강국이죠. 이 세계의 3대 강국. 그러나 아사드를 편드는 세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사드를 편드는 세력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직접 군대까지 보내가지고 편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란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입니다. 이 북한, 이란, 시리아, 그리고 푸틴이 한편에 서 있습니다. 한편. 이야말로 사실은 악의 축이죠. 문명을 파괴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동족을 향해서 독가스를 씁니까? 동족을 향해서 독가스도 이번 처음도 아닙니다. 2013년에 한 1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보복을 하려고 하는데 러시아가 나와가지고 쭉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핵을 폐기하는 걸로 끝내자. 응징은 하지 말자. 근데 핵 폐기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아사드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하는 꼴이 꼭 북한 노동당 정권의 행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리아 내전은 전반적으로 보면 아사드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개입해가지고 폭격을 해대는 바람에 폭격을 하면은 지금 반군은 그 폭격에 대한 저항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공군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동에서는 이 사막이 많으므로 공군력이 강하면은 전쟁을 이깁니다. 1967년 6월의 이른바 6.1 전쟁 때는 이스라엘의 공군기가 이집트의 전투기 300대 이상을 초전에 아주 괴멸시켜 버렸습니다. 활주로에서 뜨지 못하고 비행장을 공습할 때 그때가 아침이어서 이 근무 교대 시간이니까 식사 시간이니까 조종사들이 전투기에 타기도 전에 활주로에서 다 부숴버렸습니다. 30분 만에 사실은 그 전쟁이 끝난 겁니다. 이런 데서 러시아가 공군력을 앞세워 가지고 아사드 편을 드니까 이게 속수무책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사드가 화학무기를 쓴 것이 이제 좀 약점이 돼 가지고 이렇게 반격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미국의 공격이 아사드에 유리한 전세를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또 이건 별도 문제인 것입니다.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은 세계적으로 신냉전 기류가 지금 흐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푸틴이 2014년에 우크라이나로 쳐들어가서 크림 반도를 강탈해 간 이후에 이 푸틴의 모험주의 정책이 유럽에서 상당한 불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푸틴이 또 김정은과 결탁하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푸틴, 김정은, 시진핑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된다면은 이것은 과거의 동서냉전이 다른 모습으로 또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 가장 위험한 사람이 지금 푸틴입니다. 이번에 푸틴은 일단은 오늘 저녁 공격으로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이 공격하면 우리가 미사일을 격추시키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 수단이 과연 중동에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은 푸틴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빌미를 가지고 어떤 빌미를 만들어서라도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또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미국을 몰아세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러시아는 지금까지는 대북 제재에 중국과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시리아에서 면목이 아주 없게 된 이 푸틴의 다음 대응이 자목 궁금합니다. 이번에 폭격은 김정은에게도 어떤 메시지를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3주 전에 이스라엘이 2007년에
북한이 시리아에 지어주고 있던 영변 핵 원자로, 영변 원자로와 비슷한 핵무기 개발용 시설을 폭격하는 그 비디오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30초 만에 끝났습니다. 30초 만에 비행기 5대가 그 골칫덩어리를 싹 없애버렸습니다. 그것은 김정은에 대한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또 중동에서 이스라엘, 미국 이런 입장에 서 있는데 핵 문제에 관한 이스라엘은 또 한국 편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가장 크게 우려하는 나라 중에 아닙니다. 북한의 핵 기술이 미사일 기술과 더불어 이란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란과 북한 사이에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다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국가 생존 차원의 위기를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북한 핵 문제 해결하는 방식을 유난히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 중동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한 달쯤 지나면은 한 달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한 정책 결정을 또 내려야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합의가 있는데 거기서 미국이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면 나와버릴 것이냐. 만약 나온다면은 이란은 우리 다시 핵 개발하겠다고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중동 정세가 복잡해집니다. 지금 최근에 와서 가장 전쟁이 많이 일어난 지역은 동북아시아도 아닙니다. 아프리카도 아닙니다. 바로 중동입니다.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을 한번 꼽아보십시오. 전쟁입니다. 내전까지 포함하면 2011년부터 리비아, 그건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리비아, 그리고 시리아, 예멘에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예멘, 시리아 내전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2003년에는 제2차 이라크 침공, 미국에 온 침공 전쟁. 그리고 그 앞에는 2001년에는 아프가니스탄 쳐들어갔고, 그 다음에 1991년에는 제1차 갈프 전쟁. 그리고 그 앞에는 또 레바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전쟁. 그리고 이란, 이라크 전쟁. 복잡합니다. 그리고 4차에 걸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사이의 전쟁. 이 세계의 화약고는 지금 중동입니다. 중동은 석유가 있습니다. 석유가 있는 데다가 이슬람 세력이 시아파, 수니파로 갈려가지고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여기에 말려들기 시작하면 이게 해결책이 안 보입니다. 시리아 내전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계속되는데 인구가 2천만인 나라에서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인구의 반 이상이 집을 떠나서 피난민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동은 기본적으로 이게 종교 전쟁입니다. 시아파와 수니파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이 중동 사정과 동북아 정세는 항상 연동되어 있습니다. 한쪽이 복잡해지면 다른 쪽도 복잡해집니다. 지금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미영불 합동으로 시리아를 공격한 것이 어떤 이 과정을 거쳐서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줄지도 모릅니다. 아마 김정은이가 숨을 죽이고 오늘 상황을 지켜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은 피해야 할 사안이지만 전쟁은 또 어떤 복잡한 문제, 수십 년간 끌고 외교로도 안 되고 하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일거에 해결해 버립니다. 일거에. 2007년 9월에 이스라엘 공군기 5대가 시리아에 짓고 있던 북한 사람들이 지어주고 있던 그 핵시설을 폭격하는 데는 30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런데 그때 폭격을 이스라엘이 하지 않았으면은 이 복잡한 시리아 내전에서 아사드가 핵무기를 가지고 세계를 아마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화근을 차단한 것이 비행기 5대의 딱 30초 걸린 폭격이었습니다. 김정은이가 오늘 아침 이 사태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지 자목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